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31일 새벽 4시입니다. 이제 투표일까지 3일 남았습니다. 4월 2일, 4월 3일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본투표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뽑습니다. 부산시장 뽑습니다. 이 두 선거는 이렇게 의미가 커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당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 잘못으로 선거가 치러지니까 또 약 1,000억 원에 드는 돈이 1,000억 원이나 되는 돈이 드니까 우리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으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싱겁게 1년짜리 시장을 뽑는 하나의 보궐선거로 마무리되었을 것인데 이것을 키운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당헌 해석을 요리조리 해가지고 결국 후보를 냈습니다. 후보를 내니까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야권이 뭉쳤습니다. 특히 안철수 씨가 야권 단일화라는 이 대전략을 내어놓으면서 야권이 아주 흥미로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오세훈 후보를 뽑았습니다. 부산에는 박형준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약속을 무색하면서 공약을 무색해 만들면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들이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의 의미를 거의 총선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여당으로서는 치명적인 게 이게 내년 대통령 선거를 불과 11개월 앞두고 치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최근 여론조사가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서울 시민, 부산 시민이 이번에는 분노 투표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분노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화가 나서 투표장으로 몰려감으로써 투표율을 극적으로 상승시켜 가지고 정치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를 바꾸게 한 예가 있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분노 투표가 1985년 2월 12일 총선입니다. 이때 5년 동안 억눌려 있었던 국민들이 전두환 정권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2.12 총선의 투표율은 86%였습니다. 그리하여 강경 야당인 신민당을 제1당으로 끌어올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분고분하던 민한당을 사실상 소멸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도시가 부산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론조사가 지금 계속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크게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성공하고 안철수 후보가 지원 유세를 하는 게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여당이 조직 동원으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어제 지원 유세에 나선 나경원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곡동 할아버지가 네거티브를 해도 안 먹히는 선거입니다. 이게 이번 선거를 정확하게 균형한 듯 합니다. 내곡동 할아버지가 네거티브를 해도 안 먹히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즉 분노의 쓰나미가 쓸고 갈 것이다 하는 예상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MBN이 여론조사 업체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28일, 29일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남녀 8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세훈 찍겠다는 사람이 60.1%, 박영선 찍겠다는 사람이 32.5%입니다.
거의 60대 30입니다. 지난주 같은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오 후보 지지 46.3, 박 후보 25.3%였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두 후보의 격차가 21%포인트에서 27.6%포인트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누구를 찍을지 말지 결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결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전 연령층에서 오세훈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섰는데 특히 40대에서 오세훈 찍겠다 55.9, 박영선 찍겠다 40.7%로 15%포인트 오세훈이 앞섰습니다. 이 전 여론조사에서 이게 처음입니다. 40대까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보루 40대가 무너졌습니다. 뭐 60대 이상 가면 60대 이상 20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압도적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오 후보 찍겠다 74.8, 박 후보 찍겠다 19.9%입니다. 뭐 요약하면 75대 20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응답자 중 88.2%가 이미 투표할 후보를 정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8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56.7, 김명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34.5%로서 그 차이는 22.2%포인트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번 이 선거에서 문재인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야당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라졌다, 문재인이 안 나온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선거 공보물에도 그렇고 문재인을 앞세워 가지고 표를 얻겠다는 이 전략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문재인이 부담이다. 문재인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문재인 앞세웠다고 하는 마이너스 효과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 박영선 후보 공보물에도 문재인을 성공시킵시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잘했습니다가 없어졌어요. 문재인 사진도 자그마하게 넣고 오히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찍은 사진을 더 크게 넣고요. 문재인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부담스럽게 된 겁니다. 그럼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강경 친문 세력이 또 부담스럽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앞으로 3년 더 해먹을 사람들인데 문재인은 1년이면 끝난다 해가지고 계속 입법을 강경하게 해가지고 검찰 폐지안까지 내고 또 운동권, 배우자, 자녀, 세습 특혜 법안까지 내고 해가지고 계속 부담을 주고 있고 하니까 문재인도 이제는 친문 세력이 부담스럽고 친문 세력은 문재인이 부담스럽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여권 안에서 내부 분열이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 이후에 분열이 예상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는 순간부터 다음 대통령 후보를 누굴 뽑을 거냐를 두고 여권이 분열하는 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패턴이었습니다. 그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분노투표는 역사를 바꿉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왜 분노했느냐? 문재인 정권이 우리를 개돼지 취급했다. 우리는 주권자다. 주권자의 맛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작심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